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자가 구타를 당하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스컴을 통하든 직접 목도를 하든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시는 여자분을 알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됐든 데이트폭력이 됐든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주팔자가 별도로 있는지 제자분이 됐든 다른 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도 이렇게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주팔자가 이렇게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자가 될까요? 한번 그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자 사주팔자가 너무 약한데 관성은 너무 강합니다. 관성이 바로 이성 배우자가 되죠. 여자분 사주팔자에. 관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관성이 아니라 관살로 변해버리죠. 주기살자를 써서. 그만큼 관이 무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살 맞은 사주가 되면은 이성 배우자, 악부, 못된 남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 사주팔자가 바로 구타를 당하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약한 일간인 나를 강한 관성, 즉 관살이 극을 하는 경우니 남자가 구타를 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팔자가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자 사주팔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관성은 너무 미약한 경우.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무시를 당하는 남자가 폭발을 해서 구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관살 맞아서 관이 너무 흉한 경우, 관한테 얻어맞는 이런 사주팔자나 관이 너무 약해서 여자분 사주팔자가 너무 강해서 관이 약한 경우, 남자는 무시하다가 무시당한 남자가 폭발해서 구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이성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자분 사주팔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신해년 기해월 정묘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촛불이죠.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월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내편은 일지에 있는 묘목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월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이라고는 묘목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됐습니다. 자, 약해졌으면 무엇 때문에 약해졌을까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바로 상대편 중에서
사주가 약해졌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강한 오행을. 바로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묘목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관인상생이 된가요? 안 되죠. 이 나무는 거의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진 물에 의해서 부목이 되고 썩어가고 있네요. 그러니 묘목으로는 이 물을 막지 못하고, 이 흙으로 막을 수 있나요? 물을. 이 기토, 축토는 작은 흙으로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쇠들도 원래는 금생수로 해야 되지만 너무 작은 쇠라 금생수가 잘 안 되죠. 이 많은 물에 수다 금침이 돼버린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도 물을 막는 게 아니라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물을 생해야 되지만 물을 생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기토는 아무튼 이 물을 막지 않고 쇠를 생하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 물들이 고스란히 일관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이 상당히 흉하죠. 관이 가장 강한 오행으로 관이 바로 관살로 변했네요. 나를 죽이려는, 한 방이면 죽여버리겠죠. 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이 정화 작은 촛불 정도야 한 방이면 꺼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살로 작용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신은 할 수 없이 묘목 안에 간목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해수 안에 간목, 해수 안에 간목도 있지만 너무 젖어 있죠. 물속에 들어서. 그래서 그나마 묘목 안에 간목으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용신의 힘이 너무 없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희신, 운에서는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와가지고 목생화는 안 되지만은, 큰 나무가 목생화는 안 되지만 이 흉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 이 흉한 물을 빨아들여서 좋은 그런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토, 술토 이렇게 큰 흙, 그 다음에 불을 뿜은 흙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작은 흙 기토라든가 또 미토, 축토는 너무 작은 흙이라 이 많은 강한 물을 막지를 못하죠. 그리고 진토도 절벅절벅한 흙이죠. 절벅절벅한 물을 뿜은 흙이다 보니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토나 술토 정도가 운에서 와야 좋은 희신으로 작용합니다. 큰 나무나 큰 흙 중에서도 불을 뿜은 흙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관성이 관살로 변했다고 그랬죠. 나를 한 방이면 꺼버리려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를 보고 악부주의라고 그러죠. 악한 남자, 악한 남편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악하다, 구타를 충분히 가정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는 얘기죠. 또 이성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도 데이트 폭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남자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러하게 관살로 변한, 이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치는 이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여자분이 구타를 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임신년, 임자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보자고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술토지장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신금, 큰 쇠까지 내편의 세력이 상당합니다. 이러면 사주가 신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오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 일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 불, 시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흙입니다. 흙은 일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미토와 술토뿐이다 보니까 내 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신금과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자수까지, 작은 물까지. 더군다나 겨울에 태생했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다 보니까 물기운이 더 강해져서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특히 미토하고 술토, 작은 흙, 미토는 이 많은 물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술토 혼자 고군분투 이 많은 물을 받아내느라고 고생하고 있죠. 금생수를 받은 물을. 그러니 고군분투하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술토도 이 많은 물에 거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관성의 힘이 매우 약한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거의 최강까지 갈 수도 있는 사주팔자가 되지만은 그래도 술토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관성의 힘이 강한 물기운에 의해서 힘을 많이 잃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용신은 술토, 물을 고군분투 맡고 있으니까 좋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나무, 간목이나 잎목이 와서 살살 물을 빼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불이 와가지고 화생토를 해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해줘서 물을 막아도 좋겠네요. 그래서 큰 나무나 큰 불이 와서 화생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흙이 와가지고 이 물을 막는다고 흙이 오게 되면 흙은 물을 막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있는 쇠를 토생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씨는 오로지 나무하고 큰 나무하고 그 다음에 불이 와가지고 흙을 화생토 해줘서 단단하게 만들어줄 때가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비록 술토가 용신이지만은 이 강한 물기운에 겨울에 태어나고 금생수를 받은 강한 물기운에 술토도 거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관성이 강한 엄청난 물기운에 쓸려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형상대로 이 여자분이 남자를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시를 당하던 이 남자가 어느 날 폭발해서 여자를 구타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너무 강해서 남자분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여자분도 폭발한 남자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관살을 맞아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라든가 너무 강해서 남자를 무시하는 사주들은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사주팔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자분이 구타를 당하는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